제가 맡은 부분은 대성기실론 별기입니다. 별기를 사실은 이 전체 주제하고 연결해서 볼 때 단강본이라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논문을 쓰면서 또 밝히 대학원 수업에서 원효의 기실론 별기 2장이 소를 보면서 조금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지금 진도가 좀 높고 지금도 조금 아직 보완을 해서 해야 될 미완성 논문입니다만 최근에 이제 연구된 우리 김천학 교수 논문하고 그 최현식 교수 논문 또 김준호 교수 논문 그걸 정리한 김지연 박사 이런 논문들을 보면서 일단 이 대성기실론 별기라는 텍스트의 문제점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을 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보는 문제는 뭐냐면 지금 아까 은정희 선생님 얘기 나왔지만 한국에서 나온 많은 번역본들 그러니까 228주에 나오는 것처럼요 지금 이제 제일 먼저 나온 거는 김날진 선생님이 번역하고 성낙 선생님 번역, 타너 선생님 번역, 이경 선생님 번역, 은정희 선생님 번역, 최근에 박태호 교수 번역까지 나왔는데 이 번역분들이 전부 회본을 가지고 번역한 겁니다. 별기 따로 소 따로 해가지고 한 게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텍스트 자체 우리가 보는 대성기실론 별기 그 자체로 본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전부 소규 해본 가지고 봤기 때문에 이 소규 해본은 철저하게 그러니까 이제 대성기실론 소 중심으로 두고 기를 그냥 이렇게 부차적으로 갖다 붙인, 그러니까 굉장히 자의적으로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고, 그래서 이 텍스트 자체가 이제 굉장히 흔들리는 텍스트다 이렇게 생각이 됐던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거기 주에도 썼습니다만 나라 시대, 그러니까 일본의 이제 나라 해이안 가마쿠라 애들 이렇게 할 때 나라 시대의 필사본, 그러니까 원효가 직접 별기를 쓰고 난 이후에 아마 초기에 썼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쓰고 난 이후에 나라 시대에 바로 전달이 되는 게 이제 심상 같은 신라계 성들에 의해서 전달이 됐는데 그 필사본이 이제 한 권짜리로 된 게 있고 두 권짜리로 된 게 있어요. 우린 지금 현재 한국불교전서본을 또는 신수장의 본을 기본적으로 이제 한 권짜리로 보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나누면 두 권인데 결과적으로는 전체 분량은 차이가 없어요. 근데 최현식 교수는 이제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현재 별기 자체가 나라 시대의 정창원 등등에 기록되는 문서의 근거에 보게 되면 지금 무려 2,500자 정도가 늘어났다. 그러니까 별기소에 대한 분량이 나와 있는데 그 분량이 지금 굉장히 늘어났고 심지어 그 분량에 담겨있는 내용이 원효 내용이 아니라 법장의 내용이라는 것까지 지적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분량의 차이뿐만 아니라 그 안에 이제 판본상의 문제가 분명히 그건 앞으로 좀 밝혀야 될 문제고 이제 이 문제가 좀 앞으로 중요하게 논제가 제기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전부 소규 해본으로 보니까 이런 거를 살피지 않았고 그전에 수업시간 할 때마다 왜 이렇게 견락이 많은가라는 생각을 문제의식을 많이 가졌는데 빠진 부분도 살피고 또 하나 이제 김천학 교수 논문은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공대에 금년 2월달에 대성기실론 별기에 대한 책이 나왔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밤내라고 하는 스님이 13세기 스님인데 나라 시대 판본을 가지고 한 500년 이후죠. 1300년대, 200년, 300년대 그때 필산본을 근거로 이게 이제 가나자와 문고에 있는 거예요. 일본에 2017년에 우리가 썼는데 거기 이제 판비량론 2장이 진울 등등 굉장히 많은 저술이 보존이 돼 있어 필사본들이. 거기에 그러니까 가나자와본에 있는 부분의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제 완본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대성기실론 별기가 완본은 아니지만 뒤에 하권을 놓고 완본은 아니지만 지금 나와 있는 간본 별기, 그러니까 우리가 신수대장경 한국불교전서 간본에 비해서 간본의 여러 문제점을 심지어 김찬 교수의 500군데가 오류가 있다.
본인 논문은 11가지를 뽑았었는데 물론 A and B식으로 하니까 실제로 20개 가까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거 뽑아가지고 했지만 판본 자체의 문제점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지적하니까 이 부분을 이제 그래서 교감이라는 책을 나는 어제 우리 김전 박사가 와가지고 어제 책을 봤어요. 그 책이 나왔는가를 이제 몰랐다가 메일을 보냈다는데 확인이 메일이 넘쳤는지 그래서 요청을 못했는데 보니까 이제 거기에 뒤에 가마쿠라 아니 가나자의 그 사본 별기가 뒤에 있고 앞에 교감이 있고 앞에 이제 해제 내지는 이제 이쪽에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많은 오류들을 지적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별기를 되게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보완해서 나중에 중만년에 소를 지었다고 보는 건데 심지어 이제 지금 연구자들에 따르면 판본에 따라서도 문제는 뭘 제기하냐면 지금 담례가 필사한 거 나라시대 거를 같이 비교해서 볼 때 결국 후대 편집자가 2,500자를 보충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자의적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보니까 결과적으로 기존에서는 별기를 쓰고 소를 썼다고 봤던 건데 이제는 별기를 쓰고 소를 쓰고 다시 별기를 보완하는 상태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기는 처음에 별기에는 대의문이 없었다. 그 다음에 이제 원효가 소를 쓰고 별기를 먼저 썼겠지만 소를 쓰고 대의문을 추가했다. 그런데 그 현재 그러니까 간행본의 별기의 대의문하고 소의 대의문이 사실은 큰 차이가 없다. 박태영 교수 박사 논문에서 거기에 이제 두 가지 그러니까 대의문과 별기의 소의 정체문을 비교해서 이제 원효의 사성적 추이 특히 기존의 학설은 기실론의 열애장 계통의 사유에서 만들어진 텍스트라고 봤던 부분을 이 대의문의 그 변화를 통해서 완전히 유식 쪽에 원효는 유식의 입각에서 기준을 봤다는 방식으로 이제 박사문을 썼던 건데 지금 이게 그 부분만 아니라 텍스트도 흔들리니까 이게 쓰면서 굉장히 좀 아직 정리를 다 못했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현재 있는 텍스트만 가지고 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지금 가라자와 본의 그 관리 본의 그 추가된 사본이 또 있고 또 소와의 관련성이 있고 이래서 이게 상당히 좀 난해함이 좀 번혹함이 좀 있었습니다. 조금 보충할 수 있는 건 좀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92페이지. 이게 이제 당대를 살아가는 철학자는 시대 정신과 역사의식에 입각해서 그 시대의 화두를 껴안고 철학하기 마련입니다. 7세기 동아시아 대륙은 오랜 남북조 시대를 마감하고 수나라와 당나라의 통일왕조가 탄생하면서 한반도와 열도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죠. 이 중원에서 이루어진 도교 사상, 유교 사상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었고 인도 서역에서 건너온 불교 사상, 중국 쪽으로 보면 13종이죠. 중간, 유식, 성식, 구사, 지론성, 법상, 유랑, 미락, 천태, 화엄, 정토, 선 등 불교의 모든 사조들이 꽃을 피우고 있었고 이런 시대의 원효는 이제 살았습니다. 만명의 대성 기신은 동아시아 불교 사상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원효의 많은 저술 중에 기존 별기는 젊은 시대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일본 학자들 비판하는 경우에 젊은 시대 작품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종합적으로 볼 때 좀 젊은 시절의 작품으로 보고 부분만 썼기 때문에 그런 걸 봅니다. 그런 중간 사상과 유식 사상 이론적 대립을 종합하고 지향하기 위해 고려하고 있을 때 대성 기신을 만난 뜻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논서의 1심 2무 3제 45 육자법문의 구조를 사용해서 자신의 사상적 기반으로 삼았다고 봅니다. 또 이 논서의 대의 전체적 취지, 이게 나중에 써서 추가했던 기실론 소와 유사든 관계없이 일단 원효의 취지가 담겨있기 때문에 대의적 전체 취지를 재론지 조정, 모든 논서의 어뜸이라는 거죠. 여러 논서의 어뜸과는 본목이자 군쟁지 평주, 온갖 말다툼을 평정하는 주인공이며 중전지 관심, 즉 묻경전의 핵심을 이리관지하는 하나로 꿰뚫은 것이다라고 파악했던 관점은 원효와 기신론을 바라보는 중요한 관점이지 않습니까?
당시 그의 사상적 관심은 중간하게 파이 분립, 즉 논파기만하고 정립하지 않고 왕이 불편론, 즉 보내기만하고 두루 미치지 못하는 담론과 유식하게 리비불파, 즉 정립하기만 하고 타파하지 않고 여의불탈론, 즉 주기만 하고 빼앗지 않는 담론을 종합하고 지향하는 것이었다고 보입니다. 원효는 기신론이 중간학과 유식학 논서들과 달리 무분립이 자견, 즉 수립하지 아니함이 없음 스스로 논파하고 무불파의 완화, 즉 타파하지 아니함이 없음 도리어 허용하여 왕극이 불편, 즉 타파의 궁극의를 다시 세워서 드러내고 궁여의 탈파, 즉 허용의 궁극의를 다시 아삽 깨뜨려 밝히는 논서로 파악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젊은 시절 사상적 과제였던 중간학과 유식학의 갈등을 기신학으로 해소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금강산매경론의 그 앞에 그 구조, 구성까지도 반영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보이는 중간 유식의 종합, 지향의 의미가 연결된다고 생각하고요. 원효는 젊은 시절 이 논서를 만나 별기 1권을 짓고서 기신론 1도장, 2장이 대성기신론서, 그 일본의 정창은 그 문서의 근간 기록을 쭉 보면 대성기신론 1도장, 대성기신론 2장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그의 별기와서는 구분해서 이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전본 대성기신론 소별기 228주 이게 대개 1899년 청나라 남경 금능각경처 양문회의 그 금능각경처에서 판학한 판본을 기초로 1977년에 해인수신가원에서 교정 가능한 판본이 이제 널리 유통되었죠. 이게 이제 널리 많이 번역이 됐고 이게 또 일본에 가서 편집자들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가감돼가지고 그 속장경에 실려 있습니다. 이런 그 과정 때문에 이 기신론 별기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텍스트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때문에 그 근래 연구에 따르면 이 별기로부터 유통되어 간본 별기, 본만 2권이죠. 그리고 사본 별기, 칙명사 가나자문고 1권본인데요. 이 출입이 적지 않습니다. 500군데라고 지금 지적을 하는데 심지어 나라시대 일본 유통의 원효의 기신론 수와 별기의 분량 2대1 정도의 분량이었는데 현재에서는 34,894자하고 별기 22,222자에서 1.75대 1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굉장히 많은 부분이 추가돼서 지금 별기의 내용이 법장의 별기 내용까지를 추가한 2,500자 분량 이렇게까지 지금 주장하는 논문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별기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는 문제가 상당히 복잡한데 일단 그 가나자본의 그러니까 사본 별기가 나와 있으니까 미완본이지만 그것도 좀 참고하면서 교감을 해서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의식을 다시 가지게 된 그런 글입니다. 두 번째, 마명의 기신론은 진제구역을 실천한다 신역분이 두 번이 존재합니다. 대개 이제 기신론을 인도 찬술이냐 중국 찬술이냐 이런 논란이 이어져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두 논서 자체가 그러니까 두 번역본 자체가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두 논서 자체가 큰 차이가 없다는 의미에서 이거는 진제 창작이라니 창작하고 번역했다는 이런 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우선 이 큰 두 텍스트가 있다는 것, 조금의 출입이 있다는 건 아무래도 원 텍스트가 달랐던 것일 수 있죠. 만명에서 오리지널 텍스트 하나였지만 이 두 사람이 번역한 시를 발휘한 번역은 텍스트가 동일하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두 번이 있다는 것은 중국 찬술이기보다 역시 인도서역 찬술로 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두 논서 모두 같은 산스크리트 원본에서 번역이라는 것, 두 텍스트가 크게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논서는 인도서역 찬술의 2본에서 번역한 저술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넘어가고요. 그 밑에 단락 94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젊은 시대 대성기신론 본문 원효는 본문 표종체와 석제명에 이은 의문혈의 중에 정립논체의 의장별예의 5분 중에 입이분과 해석분에 대해서만 추석을 하여 기신론 별기를 표현했습니다. 이 전설에서는 앞에 인연분 뒤에 수행시식문과 건수익분에 대한 설명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해석분의 현시정의에서는 1층에 두 층의 심진영과 심성멸문 그리고 대치사집에서는 인집과 법칙 20의 대치
분별 가치도상에서는 세 가지 발심, 삼종 별심에 대해서 발심에서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원효는 이 저술에 대해서 간략히 가장 요긴한 별이 강령만 거론해서 나 자신을 위해 기술했을 뿐이니 감히 세상에 널리 유통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라는 233주 9절에 약그 강령 위자이기 불감망 통세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보면 그는 처음에는 기신론에 대한 본격적인 추적서를 쓸 생각이 없었던 듯하고 이 말을 듣고 붙인 것은 아마도 당시 자신의 역량이나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40 전후 내지는 30대 후반 정도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이 때문에 그는 당시 저술에 대해 자신이 지닌 문제에 집중했을 뿐이며 결과적으로 자신을 위해 강령만 적은 연구 목표 정도가 아니었을까 부분만 썼기 때문에 이 저술은 그가 젊은 시대에 썼다는 점, 그 분량이 매우 소략하다는 점, 그리고 매우 겸손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이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별기의 어느 부분에서는 상세한 주석을 붙이고 있고 그의 특징적인 사상이 거의 다 대부분 담겨 있을 정도로 상당한 자신감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저술 속에서 사상적으로 주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듯이 후기의 저작 중에서 아까 2장이나 소나 이런 데서 별기를 참고하라는 지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별기는 젊은 시절 당시 자신의 사상적 고민을 해결하려다 만난 기신론에 대한 공부 노트임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 시절의 원효의 과제는 중간학과 유식학의 종합 지향에 겨냥되어 있다고 보이고요. 현장의 경전 번역이랑 구역 유식과 신역 유식의 문제, 삼성과 일성의 문제, 공집과 유식의 갈등, 무성과 유성의 논쟁, 신문화정론의 주제와 맞물려 있기도 합니다만 그의 역정 내내 화두처럼 다가왔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이제 1급의 사상가가 고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주제들이죠. 이 때문에 원효가 대승기적 별기, 즉 대의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반야중간하게 왕이 불편론, 즉 곁들여 보내기만 하고 두루 회하지 않는 논서와 이게 철학적인 수사학이기 때문에 전적인 것은 아니나 적어도 한 철학자가 자신의 대의를, 정체를 밝힐 때 이렇게 밝혔다는 것은 그의 화두, 학문적 화두가 무엇이었는가를 잘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입니다. 육아유식학의 여의불탈론, 즉 거세워주기만 하고 두루 탈취하지 않는 논서의 성격만으로는 당시 사상적 쟁론을 통수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중간하게 중론이나 시비문론, 또 유식학의 예를 들어서 육아론이나 성유식론 같은 유식은 나중이지만 이런 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수사학이니까 수사학을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기신호 주석서의 대의문에서 논서는 이 논서에 대해서 자신의 인식을 보여줍니다. 앞에 살폈던 것이고요. 그래서 원효는 대성 기신의 무소분립, 즉 정립하지 아니함이 없으면서 무소불파, 즉 논파하지 아니함이 없고 중간하게 파이분립, 즉 타파하기만 하고 정립하지 않는 속성을 넘어서고 유식하게 리비불파, 즉 정립하기만 하고 논파하지 않는 속성을 넘어서는 텍스트를 보았고, 그래서 기신학에서 무분립이 작연 그리고 무불파의 환어를 입각한 중도 지혜를 발견했다고 봅니다. 이처럼 중간학과 유식학의 종합 지향을 일련의 과정 속에서 기신학을 만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바로 이 논서에 대한 추석을 7, 8종 정도, 지금 현존하는 것은 되게 별기 2장이 소, 1도장이 부분 정도가 있지만 적어도 별기를 말고도 종요 등등을 보이고 있는데 목록상으로요. 이명 동물 개연성도 충분히 있긴 합니다. 이름은 달라도 같은 책일 수 있다는 부분도 있는데 현재 저술 목록에서는 7, 8종 정도인데 7, 8종이라고 단정하지 않았던 것은 그 사기의 존재. 그래서 이런 사기가 지금 별기의 세부찬이라고 하는 부분의 인물하고 동일 인물이냐 아니냐의 문제인데요. 우리 그 모치기 신교망을 거기 됐었던 그 대성기론 지연구나 또는 우리 김영태 선생님의 그 세부에 간 그 부분을 저는 같은 맥락으로 보는데요. 그 새벽에 대한 경남 신라 방언을 찾아 표기한 걸 보는데 지금 그거조차도 우리 최현식 교수는 색부로 읽어서 분명히 다른 인물로 전제하면서도 법장의 대성기시론 별기를 참고하면서 오히려 추가한 색부라는 어떤 사람이 쓴 사기, 그래서 대성기실론 별기 사기, 이렇게 한 그 부분을 저는 같은 책일 수 있다는 부분도 있는데 현재 저술 목록에서는 7, 8종 정도인데 7, 8종이라고 단정하지 않았던 것은 그 사기의 존재. 그래서 이런 사기가 지금 별기의 세부찬이라고 하는 부분의 인물하고 동일 인물이냐 아니냐의 문제인데요. 우리 그 모치기 신교망을 거기 됐었던 그 대성기론 지연구나 또는 우리 김영태 선생님의 그 새부에 대한
또는 대성기시론 사기라는 의미까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논문을 썼더군요. 그걸 이제 색부라고 자기는 쓰면서 기존의 세부라는 의미를 부정하고 오히려 이 기시론 별기가 원효가 쓴 그 상태가 아니라 이후에 2500의자 추가되는 과정에서 이후 후대 사람이 법장의 별기까지를 의식해서 추가한 사기다 이거죠. 그래서 대성기시론 별기 사기 또는 대성기시론 사기라는 개념으로 논문을 썼더군요. 그런 맥락에서 동문에서는 그렇게 본다고 해서 색부와 세부를 갈라볼 필요가 있을까? 자, 여기 나왔었지만 지금 현존 간문의 건강산매 경론 뒤에 보면요, 세부 암지, 세부가 살폈었다는 그 표현이 하나 더 나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걸 쓸 텐데 세부는 결국 원효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원효를 시단, 세부, 원효 이렇게 나오잖아요. 첫 새벽, 새벽, 세부 이렇게 보면 세부는 원효 자신이 분명히 새벽이라는 의미를 의식했던 차자표기 이미 분명해 보이는데 그걸 굳이 세부로 나누어서 별기 사기로 해가지고 추가해 볼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중심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입이분의 부분은 지금 이제 그 아까 인연분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결론이 없지만 입이분에서 앞에 간단하게 이제 귀경계 처음에 귀경계와 인연분은 문장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런 한 문장으로 귀경계, 초귀경계, 급인연분, 문상가지 이런 표현을 통해서 넘어가고 있는데요. 알다시피 마명의 5원 19 3송의 귀경계에서 대성과 기인이 어떻게 만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별기에서 귀경계에 대해서는 문장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간략히 언급할 뿐이라는 거죠. 별기에서 여기 이제 조론 8가지 인원을 쓴 인연에 대해서 같은 맥락으로 읽힙니다. 인연문에 대해서도 문장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런 내용 같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장문과 의장문을 나누어서 각 문장에 대한 풀이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소략하게 이 부분에는 이장문을 세웠으니 이를테면 법장문과 의장문이다. 법이란 대성의 법체이며 의란 대성의 명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효는 마명보살의 근본 취지를 헤아려서 대성의 법체인 법장과 대성의 명인 의장을 세웁니다. 그리고 먼저 법을 세운 이유에 대해서 법을 세운 문장으로 해명하고 이 의를 세운 이유에 대해서 진여의 자체성 안에서 뜻을 세운 문장으로 풀이합니다. 그리고 이제 법을 중생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체를 법이라 하니 지금 대성 중에서 일체의 제법은 모두 자체가 없으며 오직 일심으로서 그 자체를 삼기 때문에 법을 중생심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붙이고 있습니다. 저는 원효는 법은 중생심이며 일체의 제법은 모두 자체가 없이 오직 일심으로서 그 자체를 삼는다고 역설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바른 뜻을 세우고 있으며 바른 뜻을 간략히 세우는 이유는 이 논세의 핵심을 알게 하고자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법자문과 의자문을 세워서 대성의 법체와 대성의 명의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1심 2문 3대의 총론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이어지는 해석분에서는 1심 2문 3대에 대한 본론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석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시적인 대치사지 분별 발치 도상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원효는 그 인용문을 좀 건너뛰겠습니다. 98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원효는 여기서 진여문은 섭리 불섭사, 즉 리는 포괄하지만 사는 포괄하지 않아야 하며 생멸문은 섭사이 불섭리, 즉 사는 포괄하지만 이는 포괄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두 문은 서로 융통하여 한계가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모두 각각 일체 이와 사의 모든 법을 통섭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 두 문은 서로 여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진연과 생명의 불상이 즉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이제 풀이합니다. 질문과 대답, 우리 김은미 교수님이 자세히 토표까지 해서 질문을 잘 해주셨던데 그때 부분을 좀 참고해서 가겠습니다. 그 밑에 질문 대답 밑에 원효는 진여문에는 대성의 체만 보이고 생멸문에는 통틀어 자체와 성과 용을 다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섭의 포괄의 뜻, 시의 보여주는 뜻이라고 할까요? 이 두 가지로 갈라서 대답합니다. 진여문에서는 상을 없앰으로써 리를 나타냈으나 상을 아주 제거하지 않았기에 상을 포괄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생멸문에서는 리를 잡고서 살을 이뤘으니
이를 잡아 없애지 않았기 때문에 체를 보여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처럼 원효는 서비와 시에 의해 해명하면서 진영과 생멸문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문답도 넘어가겠습니다. 99페이지 두 번째 단어입니다. 원효는 구문이 포괄한 이와 하는 또한 진영문이나 생멸문에 따라서 차별의 뜻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분별성과 의타성에 의해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진영문 중에서 포괄한 사법은 분별성이기에 모든 법이 생기지도 않고 멸하지도 아니하여 본래 적정하지만 단지 망념에 의해서 차별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와 달리 심생멸문에서는 설명한 사법은 의타성이 모든 법이 인연으로 화합하여 생멸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분별성법은 본래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없지 않은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의타성법은 비록 다시 있는 것은 아니지만 또한 없지 않은 것이 이러므로 두 분별성 의타성이 또한 장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인용 밑에 보겠습니다. 이 원효는 진영과 생명이 포괄한 이는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진영문 중에서 말한 이는 진여라고는 말하나 또한 그 실체는 얻을 수 없으며 그렇지만 또한 없는 것은 아니다. 부처가 세상에 있거나 없거나 간에 성상은 항상 머물러 있어서 변이함이 없어 파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진여문 중에서 진연이 실전이 하는 등의 이름을 임시로 세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그는 생명을 내에서 포괄한 이는 다시 이의 체가 생멸상을 떠났지만 또한 상주하는 성질을 지니고 지키지 아니하고 무명의 연을 따라서 생사에 유전하는 것이다. 이는 실로 물던 것이지만 그러나 자성은 청정함으로 이 생멸문 중에서 불성이 본각이 하는 등의 이름을 임시로 세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효는 진여문에 대해서는 대품 반야경을 경적으로 덧붙이고 있으며 생멸문에 대해서는 열반경과 화엄경의 경적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김영 교수님 도표로 잘 정리해서 질문 내지는 정리하고 있어서 그때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원효는 불생불멸이 생멸심과 더불어 하기에 신체가 둘이 아님을 역설합니다. 다만 두 가지 뜻을 가지고 마음을 취하여 불생멸과 생멸심이 되는 것이기에 이것을 열애장에 의하여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마치 움직이지 않는 바닷물이 밤에 불리어 물결을 일으키는 것처럼 동정, 움직임과 고요함은 다르지만 바닷물의 몸체는 하나이므로 고요한 물에 의하여 움직이는 물이 있다고 말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바닷물과 파도의 관계를 통해서 신체와 심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 대목이죠. 그 다음에 원효는 소인 열애장과 능인 생멸심을 통틀어 취하여 합해서 심생멸문을 쌓는다고 전제합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심생멸이란 열애장에 의함으로 생멸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또 아라야식의 각과 불각의 뜻이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 했고 이것이 아라야식이고 열애장은 진망화합식이라고 한 이 논서의 취지에 잘 부합하고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효는 심의 생멸이 무명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생명의 마음은 본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두 가지 체가 없으며 이 둘은 서로 버리거나 열지 않기에 화합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도 좀 나중에 부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1페이지. 인용문들 이식은 비록 각과 불각이라는 두 가지 뜻이 있지만 신체가 둘이 없기에 두 가지 뜻과 둘이 아닌 신체를 앞에서 아라식이라고 한다고 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아라식의 생멸하는 견상을 전식이라 이름하고 이 중에서 몸체를 장식이라고 체를 장식이라 이름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진에 대한 자진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10권 능가경에서 열애장이 바로 아라야식이 70과 함께 나는 것을 전멸상이란다는 말에 의해서 해명하는 대목입니다. 이 경계에서 중심을 자상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진상에 대해서 해명한 것이라고 이제 설명을 붙이고 있는데 자, 이런 대목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문답의 형식으로 지금 추가하고 있고요. 밑에 보겠습니다. 여기 페이지 마지막으로. 자, 유가론에서 아라야식 이숙식으로 한계같이 생멸만 한다고 말했는데 왜 기실론에서는 아라야식이 불생멸과 생멸의 두 가지 뜻을 갖추어 함의하고 있다고 말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서 업번뇌와 근본모명과 대비하여 분명히 답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가론에서는 해심일기에 의하여 일이거나 상이라고 하는 견해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업번뇌에 감흥되는 뜻의 문에 의하기 때문에 이 아라야식이 한결같이 생멸하기도 하여 심한 심소법이 차별되어 전변한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와 달리 기실론에서는 능강에 의해서 진과 속을 별채로 보는 집착을 다스리기 위해 무명에 의해서 동하여진 움직여지는 뜻의 문에 의하기 때문에 불생멸이 생멸과 화합하여 다르지 않다고 말한 것이다라고 해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열애장과 아라식의 통솔에 대한 노력을 이어져서 대성기실론 2장이 같은 저술로 이어졌다고 봅니다. 그다음 이제 문답을 이제 통해서 세 가지 힐난하는 대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우리 김 교수님이 잘 정리를 한데 그때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마지막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03페이지 중간에 마지막 하나. 이처럼 원효는 논서의 해당 구절에 대한 설명을 한 뒤 제기될 수 있는 질문과 그것에 대한 대답, 나아가 대답에 대한 힐난을 제기한 뒤 거기에 대해 다시 답변하고 있습니다. 논서의 해당 구절에 대한 해설과 그것에 대한 문답뿐만 아니라 제기될 수 있는 힐난에 대한 답변을 통해 논의를 더욱 풍부하게 하고 의심을 보다 명쾌하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기실론의 별개의 주요 특징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소외로 보입니다만 원효 사상의 중요한 특징 하나가 흔히 이제 3세 6추설의 시설로 보는데요. 업상, 정상, 현상이라는 3상과 6추상, 여기서 말하는 이제 지상, 상속상, 집시상, 계명자상, 기업상, 업계보상, 구상설과 구상설의 시기 배대, 제8식, 제7식, 제6식에 배대하는 부분들, 이 부분의 독자적인 모습을 보이는 대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명, 신임명설을 이제 활용하는 대목,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원효 사상의 핵심일 수도 있는데 결국 진속이력, 그러니까 아까도 나왔지만 기실론은 결국 능각에 의해서 진과 속을 별채로 보는 집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 부분이 결국 원효 사상 전체를 통과하는 대목, 중간학과 유식학을 통합하는 대목과도 맞물려 있어서 중간과 유식을 별채로 보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 이건 원효 사상의 핵심과 맞물려 있다고 생각해요. 별개에서 이미 그런 단초가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세 6추설은 그전에 제가 이렇게 발표한 것도 있고 해서 얘기되어 있습니다만 시기 배대 이런 부분들 자세하게는 안 넣습니다만 우선 104페이지 중간을 잠깐 보겠습니다. 원효는 심은 넓고 식은 좁은 것이니 심이 이문 내의 식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며 또 문은 넓고 뜻, 그러니까 우리가 심진여문에는 이제 이연진여, 의연진여처럼 이렇게 이런 구도, 그리고 심생명문은 각과 불각 이런 구도로 되어 있는데 문은 넓고, 문은 원효가 쓰는 문은 되게 교문 또는 법문이죠. 뜻은 이제 각기의, 근데 생멸문이 두 뜻을 함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1심은 심진여문과 심생멸문으로 나뉘지요. 심진여문은 이연진여, 의연진여로 해명되고 심생멸문은 아라야식의 체가 각이와 불각의 뜻을 함의하고 있기 때문이죠. 식이란 다만 1심의 수연문 내에 리와 사가 둘이 아니고 오직 하나의 신여인 점, 신령스러운 이해라고 볼 수 있죠. 신의 성을 원효가 얘기하니까요. 점에서 일식이라고 일어난 것이 이 아라야식의 체가 각과 불각의 두 뜻이 체가 아라야식의 각과 불각의 두 뜻을 함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능동으로 써야 되겠네요. 이런 맥락 속에서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내용이라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4페이지 마지막 부분입니다. 원효가 이제 능가경을 굉장히 많이 의존하죠. 4권 능가경, 10권 능가경, 7권 능가경도 구조로 봅니다만 원래 이제 능가경이라는 게 유식의 소위 경전은 해심일경이지만 유식이 교학의 집대성이라는 의미에서 볼 때 또 유식의 또 교과서 같은 게 이제 능가경이죠. 동시에 중국으로 들어왔을 때 선종의 능가선의 선종의 또 교과서일 수도 있는 108가지 질문을 통해서 집대성은 굉장히 중요한 경전이라는 거. 그래서 원효는 이제 4권, 10권 능가경을 주로 인용하면서
그 중에 이제 능가경의 일심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속성, 정면으로서의 일심과 여래장으로서의 일심의 모습을 통해서 전적으로 활용하면서 소나 별기에 많이 인용하고 있죠. 그 인용을 통해서 자신의 일심을 심층하고 고도해 간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10권 능가경에서 백사의 마지막에 정면하는 것은 일심이라 이름하고 일심이란 열애장이라 이름한다는 대목을 양쪽 별기와 수에다 인용하고 있으면서 경계의 바람이 움직이기 때문에 장식의 바다 중에 칠식의 파도가 전전하는 것이니 그러고 칠식은 생멸이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열애장이란 바로 장식이 칠식의 파도를 여의지는 않았지만 거치는 칠식의 파도로 전멸하지 않기 때문에 열애장은 생멸하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대목입니다. 105페이지 세 번째가 원효는 4번 능가경에서 아라야식을 열애장이라 이름하는 것은 무명 칠식과 함께 하지만 무상의 허물을 여의어 청정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 4번 능가경에서 찰나란 식장이라 이름한다고 하고 10권 능가경에서 열애장 아라야식이 7종식과 함께 생하니 이를 전멸상이란다고 하는 말 등은 아라의 생멸 불각의 뜻을 나타낸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저자가 저 능가경의 시종에 대해서 총괄하였기 때문에 아라야식의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바로 밑에 원효는 각의 두 가지 측면, 두 가지 이제 본각과 시각에 대해 전제한 게 본각은 이 심성이 불각상을 여인 것이고 이 각조의 성질을 본각이라고 했습니다. 시각은 신체가 무명의 열을 따라서 움직여서 망심을 일으키지만 본각의 훈섭의 힘에 의해서 차츰 각의 작용이 있으면 구경에 가서 다시 본각과 같아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대목이고요. 시간이 많이 넘어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대강 넘어가고 이 교수님이 또 정리하는 표를 통해서 좀 부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신분명하게 활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김영일 선생님 발표에도 나오지만 자교상의와 자어상의, 그러니까 신인명학의 논의 중에 57, 57번에 나오는 것처럼 사립종, 잘못된 주장인 사립종 중에 9가지, 그 중에 제5의 자어상의, 그 다음에 제3의 자교상의, 자교상의는 자종상이라고 또 하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제 인용하는 대목이 보이는 현재 그 회본에는 이 부분이 간단하게 처리되어 있지만 별기에는 좀 더 자세히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효는 땅막으로 알고 들어가 무덤 속에 있겠지 10년 뒤에 670년의 판비랑을 펴냅니다. 이 저서는 이전에 인명 논리학인 인신 논리학인 고인명과 변별되는 진나의 새로운 논리학인 신인명의 구조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불교 논리 사상사에서 이 저술의 간행에 의미는 적지 않다고 봅니다. 원효는 판비랑론 말고도 인명론에 대한 주석서를 썼던 목록이 보이죠. 두 정도 현존하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 알 수 없지만 그런 대목에서 이제 원효는 110페이지 언설상을 여의고 명자상을 여인다고 하는 대목에서 그 진열한 말에 의하여 말을 보내는 것이다. 이런 견은 그리고 인용문 끝에서 만일 말을 끊는다는 말이 또한 끊음을 말한다면 이는 자의상의 허물에 떨어지는 것이니 왜냐하면 먼저는 말을 끊었다는 말도 끊어졌다고 하면서 말로서 그 말을 설명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저런 지연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이는 견언과 저런 지연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지금 자교상의, 자상의를 통해서 결국은 자신의 논의를 보여주는 대목이 보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입니다. 진속이려 부주열반, 상주와 생멸의 문제인데 상주와 생멸은 또 상속이라는 말로 대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별기에서 보이는 주요 특징 하나가 상주와 상속의 무예와 진속이래에 기초한 부주열반 사상이라고 보이는데요. 원효는 기신론의 논주의 뜻을 상주라고 보고 석대성론 논주의 뜻을 상속이라고 봅니다. 원효는 기신론과 석대성론, 그러니까 유식과 열애자, 기신을 아우러 보는 관점에서 지금 이렇게 대비해서 보는 관점을 취하는데요. 원래 불각에 의하여 고유한 마음을 동요시키지만 이제 불각을 거쳐서 다시 본래 고유함에 돌아감을 나타내려 하기에 상주라고 하였으며 법신은 본래 상주하여 움직이지 않지만
저 법신에 의하여 복덕과 지혜 두 가지 행동을 일으켜 만덕의 과거를 감덕하게 됨을 밝히고자 했기에 이미 인연에 의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생멸을 여의지 않고 상속이라고 한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상주와 상속인데 상속은 이제 생멸을 여의지 않고 상속이다라는 표현으로 대신 쓰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을 쭉 보여주는데요. 112페이지 인용 바로 두 번째. 오늘 기시론의 뜻에 의하여 지금 상주를 섭대성대에서 생멸로 설명하고 있으면서 생멸과 상주가 서로 방해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 이유를 하나하나의 생각이 미혹하여 삼세를 두루하지만 일념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을 이제 대신합니다. 이 부분도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12의 인용입니다. 오늘 이 두 경이라면 지금 이제 위에서 4번 능가경, 그 다음에 이제 그 10권 능가경, 두 경이 똑같이 열애장이 생사에 유전하나 생사의 근본이 자체가 없음을 밝힌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럼 바닷물은 자체가 있으므로 바닷물에 움직임이 있는 것과 같이 마음과 사상도 그 뜻이 또한 이와 같다고 보았습니다. 생사의 자체가 없기 때문에 따로 유전함이 없으며 상이 이미 유전함이 없다면 체가 무엇을 인하여 움직이는가로 반문하면서 열애장에 생사가 있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뜻에 의하여 사상이 오직 일심이며 불각이 바로 본각과 같은 것이니 그러므로 본래 평등하여 각과 똑같다고 말한 것이라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진과 속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본각의 상주와 시각의 상속을 통한 상주, 나아가 열반의 부주와도 이어진다고 보입니다. 진속이리와 부주열반은 본각의 상주와 시각의 상속을 통한 상주로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5장 부분은 제가 좀 더 보충할 텐데 마지막 단어만 보겠습니다. 원효는 기본적으로 이 대성 기신론의 중천적 구조, 그러니까 심진여문의 거기에 이연지여 의연지며 심생멸문의 각과 불각, 그러니까 이제 변화와 불변 이런 구도를 이제 서로 중천적 구조를 통해서 중간학과 유식학의 종합 지향, 이게 이제 기신론 별기에서 추구하는 것이라면 아리아식과 열애장의 통합, 기신론 2장이 그래서 그 다음에 기신론서에서는 열애장으로서의 일심과 정면으로서의 일심의 의미, 금강산맥 경론에는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만 본법 일심, 균여의 저술에 수도 확인이 됩니다만 법장과 비교하는 경우에서 일심을 고도하고 신청하면서 일심의 진과 속이 별체라는 인식을 극복할 수 있었고 그 결과 그의 일심치락을 고도하고 신청하여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발표 마치겠습니다.